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법적인 처형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용의자를 재판 없이 현장에서 사살하는 이른바 초법적인 처형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 4년 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소 8,600여 명이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희생자는 2만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생후 20개월 된 아이도 있었고 당국자에 의한 살인 행위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피살된 7살 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필리핀이 스스로 인권 침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유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국제사회가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필리핀 법무장관은 자체 조사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의 성과도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president ran and won on a campaign promise of a drug-free Philippines, where our people are safe and their rights protected. The president has discharged this mandate faithfully. After 4 years, the president and his anti-drug campaign enjoy the strong and widespread support of our people.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같은 초법적인 처형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 섬에 봉쇄령이 이어지던 지난 4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엄격한 격리 조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어기면 사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ready for you. Gulo o barilan o patayan, I will not hesitate my soldiers to shoot you.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초법적인 처형 방식을 비판하는 언론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써서 두테르테 저격수로 불려온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가 지난달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고 6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기자협회는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리아 레사 기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a mga Pilipino na nanonood po, hindi lang po ito tungkol sa Rappler. Hindi lang po ito tungkol sa amin. Tungkol po ito sa inyo. Because freedom of the press is the foundation of every single right you have as a Filipino citizen.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법적인 처형 문제는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포 정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법적인 처형 문제가 필리핀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제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지율은 80%를 넘기는 등 매우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임기가 6년째인데 지금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전 정권에 비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필리핀 국민들이 이 마약과 같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극단적인 처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필리핀 정치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필리핀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은 예산 집행권인데 네. 필리핀에서 한 90% 이상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개발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치인들을 이제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예산 집행권이 활용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정당 정치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상원 의원 선거에서 12명을 뽑는데 9명이 친두테르테 성향이었고 295명을 뽑는 하원 선거에서도 245명이 친두테르테 성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필리핀 자체 조사에서 인권 침해를 근절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걸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필리핀 자체 조사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내에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미래를 위해 감당해야 될 희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생각에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필리핀 정부는 이런 외부 조사단들의 어떤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나 처리 문제가 결정될 그런 아마 미래가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부산외대 교수였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징벌자, 처형자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필리핀 국민들 가운데 78%가 본인이나 지인이 초법적인 처형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현지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높은 지지율 그 이면에 필리핀 국민들의 공포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